다음 달 3일 시작하는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개폐막작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영화제 전체적인 계획도 함께 발표했는데 이번 영화제 특징 짚어보겠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 카자흐스탄 영화 말도둑들 시간의 길입니다. 중앙아시아 초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카자흐스탄 스타일의 서부극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작품으로 절제된 대사와 연기, 감정 표현 등이 눈길을 끄는 작품입니다. 폐막작은 임대영 감독의 작품 윤희에게 엄마와 딸이 일본 오타루로 여행하면서 겪는 모녀간의 이야기입니다. 두 작품 모두 부산국제영화제에 뉴크런츠상을 수상한 감독들의 작품으로 영화 제작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영까지 지원한 작품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칸이나 베를린, 베니스 같은 영화제 상영하게 하는 이런 이 수작의 어떤 지원, 이 제작 체계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완벽하게 완성이 돼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올해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세계 85개국에서 303편의 영화가 참가합니다. 지난해 79개국 323편과 비교해 초청 국가는 늘었지만 작품 수는 20편 줄었습니다. 내년이면 영화제 출범 25주년을 맞는 만큼 제도약의 원년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결산의 결과 어느 정도 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제도약의 해고. 한국 영화 100년을 회고하는 가장 중요한 작품 10편을 선정해 공개하고 아시아 여성 영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아시아 여성감독 3인전도 마련됐습니다. 각국의 영화인과 학자, 비평가들이 참여해 영화계 전반의 다양한 주제를 두고 토론하는 포럼 비프도 새로 제공합니다. 몇 년간 내분과 진통을 겪으면서 지난해를 정상화의 원년으로 정했던 영화제가 올해 목표 제도약의 원년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9월과 10월에도 안심할 수 없는 태풍. 당장 이번 주말에도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을 태풍이 잦아지면서 올해부턴 굵직한 5개 행사의 장소를 바꾸는 등 부산국제영화제가 달라집니다. 김인아 기자입니다. 3년 전 태풍 차바가 핥힌 자리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비프빌리지는 완전히 망가졌고 영화제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6년 전엔 태풍 다나스의 습격으로 사상 처음 야외 상영이 취소됐고 지난해엔 콩레이 북상 소식에 개막식 당일 야외 무대가 철거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을 태풍은 대부분 9월에 발생했지만 절반 이상이 10월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상륙한 2016년 차바와 2018년 콩레이 등은 10월 초순 영화제 기간과 겹치면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태풍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조직위는 고민 끝에 올해부턴 비프빌리지를 세우지 않고 야외 행사를 영화의 전당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해운대 비프빌리지에서 진행했던 오픈토크와 야외 무대를 올해는 영화의 전당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길목에 마련된 비프빌리지는 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상징적인 야외 무대, 감독과의 대화나 배우들의 오픈토크 등 인기 행사가 집중돼 있어 언제나 관객들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매년 태풍 북상 소식에 불안해해야 했던 마음은 덜게 됐지만 바다와 영화가 공존한 특색 있는 바다 영화제를 앞으로 볼 수 있게 된 건 큰 아쉬움으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가을 장마에 이어 현재 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모레는 태풍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비가 오겠고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비는 내리지 않고 있지만 오늘도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오늘은 뚜렷한 비 예보는 없는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높게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한낮에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도 높아서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세력을 키워서 지금은 강한 강도로 북상 중인데요. 토요일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저녁 퇴근길 무렵에는 수도권과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도 태풍의 영향으로 모레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사람이 설기조차 힘든 초속 3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 이 시각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이 30도 가까이 올라 더워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부산이 29도, 양산 30도, 남해는 2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태풍이 북상하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고요. 이번 태풍은 비도 비지만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설물 점검 미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넥슨 빠진 지스타가 새 돌파구를 찾았다는 제목 일면 머릿 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스타 조직위원회는 오는 11월 14일부터 4월 동안 멕시코 일대에서 행사를 열지만 회사 매각 불발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넥슨은 불참한다고 밝혔는데요. 넥슨의 불참에 따른 공백은 구글 코리아,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이 채울 거란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30개국 664개사가 2,894개 부스를 신청해 지난해와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 곳곳에서 여야 간 조국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북강서갑 선거구에서 가장 치열한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SNS를 통해 조국 지킴이를 자처하자 한국당 당협위원장인 박민식 전 의원은 조국 사퇴라고 쓴 간판을 몸에 두르고 지역을 누비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울경 총선 도전자들이 조국 정국에 직접 뛰어들면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민심의 향배는 내년 4월 총선 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일면에 경찰도 행정도 끄지 못한 완월동 홍등이란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부산시와 서구청, 부산경찰 등 누구 하나도 붉은 등을 끄지 못했다는 건데요. 지난 20년간 불법 징계축에 따른 이행 강제금으로 업주들이 납부한 금액은 1억 840여만 원에 불과해 처벌이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 7월 기준 성매매로 입건된 업주와 건물주는 각각 15명뿐이었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경찰 단속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외선 130여 척을 격파한 부산포 해전을 재조명하기 위한 기념공원 조성이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사업회는 부산대첩 기념공원 조성 제안서를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했다고 전했는데요. 기념공원을 조형물과 홍보시설 등이 설치된 역사문화 공간으로 꾸미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활용하자며 공원 이름도 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살펴봤습니다. 수억 원을 떼이자 자신을 속인 자들의 가족을 찾아가 납치하려던 중국 동포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을 돌려받겠다며 장기 매매 계획까지 실행하려 한 건데 겁만 주려 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카페에서 30살 A씨가 열띤 모습으로 무언가 설명합니다. 브로커인 척하며 이야기를 듣던 경찰들이 순식간에 A씨를 제압합니다. 조선족 A씨는 지난해 초 가상화폐 투자금을 중국 위안화로 바꾸려다 2억 원을 떼었습니다. 앙심을 품은 A씨는 달아난 조선족 2명을 상대로 납치와 장기 매매를 계획합니다. 가족까지 모두 6명을 노렸는데 이 중에는 2살과 4살 배기 아이 둘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계획은 치밀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A씨가 SNS에 쓴 글입니다. 장기 거래를 뜻하는 은어로 각종 장기의 영문 첫자를 딴 귀신 헬리콥터.
여기에 장기를 판다며 연락처까지 적어 120차례나 글을 올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짜로 그냥 데려다가 뭐 심장도 있고 신장도 있고 간도 있고 다 팔려는 거거든요. A씨는 범행 대상이었던 조선족 일가족이 사는 집 주소까지 알아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지난해 9월에는 한 명당 20억 원을 주겠다는 장기 매매 브로커와 실제 접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브로커를 가장한 경찰에게 덜미가 잡혀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장기를 적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SNS에 장기 매매 글을 꾸준히 올렸으며 피해자를 감금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겁만 줘서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었고 실제 납치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북한과 원도심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유람선이 오는 10월부터 운항에 들어갑니다. 북한 일대 해양 관광도 조금씩 활성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항 북항 일대를 돌아보는 유람선이 이르면 다음 달 첫 운항을 시작합니다. 중구 중앙동 옛 연안여객 터미널 부지에 터미널 건물을 짓고 있고 500명을 태울 수 있는 새 유람선도 준비 중입니다. 운항 코스는 북항 재개발 일대를 지나 용호동 오륙도와 태종대 앞바다 등을 둘러보는 1시간 일정이 될 예정입니다. 주말에는 부산항대교 경관 조명과 원도심 영도 야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야간 운항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선착장 주변에는 안전시설도 하나둘 갖춰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곳에 고급 식당과 카페를 갖춘 대형 쇼핑 거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자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유람선 운항과 쇼핑몰 건립을 계기로 원도심 해양 관광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후 친수시설, 주차장 등 공적 기반 시설물을 조성하고 운항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으로 부산항 연안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인근 북항 재개발구역에는 요트 마리나 시설도 들어올 예정. 북항 일대가 새로운 해양 레저 타운으로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부산에서 있을 각종 전시 행사 정리했습니다. 이태리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이코 밀리오레의 작품전과 또 사회 부조리에 대한 고발 작품으로 주목받는 신재현 작가의 작품전을 소개합니다. 문화산책 정은주 기자입니다. 빛과 구조, 공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도시의 또 다른 모습을 그려내는 이태리 출신의 건축가 이코 밀리오레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지난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당시 도시환경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토리노의 새로운 모습을 전 세계에 공개하기도 했던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도시의 변화 과정을 구상에서부터 완성된 모습까지 공개합니다. 건축가이시기는 하지만은 어떤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그 건물 안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 안에 모든 것, 단순한 인테리어 디자인이 아니라 가구나 사람의 동선이나 음악의 디자인까지도 하시고 8년간의 아이스하키 선수 생활을 접고 건축가와 도시 디자인 전문가로 일해온 작가는 섬세한 스케치에서부터 드로잉과 설치 작품, 웅장한 완성작까지 다양한 작품 세계를 선보입니다. 2030 부산 엑스포와 송정 미포관 블루라인 프로젝트에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작가가 부산을 배경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마리를 찾아서 한 남성이 어릴 적 첫사랑 소녀 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림과 설치 작품, 영상으로 선보입니다. 소녀의 이름 마리는 사실은 마리화나의 줄임말로 금기화된 대마를 통해 사회에 묻혀있는 각종 부조리를 들춰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사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다르게 왜곡된 진실로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현대인을 조금 비판하고자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기억을 찾은 미학적 접근과 사회 고발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가 미술이라는 무대 위에서 묘하게 엇갈리는 기이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기장경찰서는 의료생협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61살 A씨를 구속하고 A씨의 전 부인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말 의료생협을 6천만 원에 인수한 뒤 전처와 함께 지난해 8월까지 해운대구의 일명 사무장 병원인 요양병원 2곳을 개설하고 160억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금정구 금정산 8부 능선 미륵사 인근에서 71살 김모 씨가 하산 도중 길을 잃어 119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는 헬기를 이용해 수색 작업을 벌여 조난자의 위치를 확인해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모녀가 경찰의 도움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지난 1998년 이후 가족과의 연락이 끊겨 혼자 생활하던 77살 A씨가 최근 경찰에 찾아와 두 딸을 찾고 싶다고 요청해와 같은 이름의 사람들을 직접 대조하는 방법으로 모녀 상봉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장기 실종 상태로 사망 말소 처리가 된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대학교 황성빈 선수가 2020 시즌 한국야구위원회 신인 드래프트에서 롯데자이언츠에 지명돼 프로야구 선수로 데뷔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신인 드래프트는 1차에서 지명되지 않은 신인 선수를 대상으로 10라운드까지 진행됐으며 모두 100명의 선수들이 KBO 리그 구단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5라운드 44순위로 롯데자이언츠에 지명된 황성빈은 최근 대학야구 유리그 2조 10경기 동안 11안타 12득점 17도루를 기록하는 등 월등한 주루 능력을 뽐내며 대학 최고의 리드오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부산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혁신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어제 민생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시당 산하 18개 지역위원회가 참여한 이번 정책 경연대회는 각 지역위원회가 토론회를 통해 선정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한 뒤 배심원단 투표를 통해 우수정책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어제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3개 팀은 오는 20일 민주당 중앙당이 주최하는 2019 정책 페스티벌에 부산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부산형 관광혁신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가 어제 영도구 복례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 관광기업들의 창업과 보육 허브 공간으로 활용될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는 관광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 45개 기업이 입주해 부산형 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비는 내리지 않고 있지만 오늘도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뚜렷한 비 예보는 없는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높게 올라 다소 더워지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도 높아서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세력을 키워 지금은 강한 강도로 북상 중인데요. 토요일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저녁 퇴근길 무렵에는 수도권과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도 태풍의 영향으로 모레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사람이 서 있기조차 힘든 초속 3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태풍이 북상하면서 강한 비바람이 불겠고요. 이번 태풍은 비도 비지만 강풍으로 인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설물 점검 미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